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9.19 평양 정상회담 때 5조 2항에 남북이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평양 공동, 9.19 공동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전혀 역사적 맥락을 잘못 알고 우리의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투사된 주장을 하는 바람에 북이 마지못해 거기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이후에 한국에는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파국적인 이 분단을 분출시키는 하나의 동력이 생겨나는 것이 3.1운동 이후에 한국 독립운동의 뿌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3.1운동 때 그 전에 뭐예요?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있었죠. 1차 대전 그걸 마무리하는 파리 강화회의가 있어서 그때 윌슨 대통령이 이른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머릿속에 익숙한 14개 그 조항이 여러분들 아마 다 배우셨으리라고 그러는데, 그 윌슨의 말하자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 약속의 현혹에 대해서 많은 식민지 국가의 독립운동가들이 파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독립운동의 상징인 호치민도 파리에 왔었고, 인도의 네루 수상도 파리에 왔었고, 곳곳에 이 말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이 윌슨의 말에 희망을 걸고 파리에 와서 각 나라의 독립을 호소하려고 윌슨을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윌슨을 만나지 못했고, 윌슨이 얘기하는 그 자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유럽의 식민지였던 일부 국가들의 북한에서 그들을 자주독립시킨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 그 허망한 자결 원칙에 믿고 많은 그 식민지 국가의 독립운동가들이 파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남는 건 뭐 절망이어서 그 이후에 한국 독립운동의 뿌리는 양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갈려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북한의 말하자면 공산정부 수립과 역사적으로 그 뿌리를 이어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사회에서 3.1운동이라는 것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문화의 정체성을 꽃 피우는 계기가 된 동시에 분단의 파국적 힘을 분출시키고 앞으로 계속 어찌 보면 영구화 할지도 모르는 그런 계기로 작동했다. 이게 USC에 있는 황경문 교수가,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황경문 교수가 2019년 3월 1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분단의 뿌리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통일을 얘기하면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 전쟁의 위험성이 더 고조되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러냐면 결국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뭡니까?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이념과 체제로 북한을 흡수하는 거죠. 그게 평화적으로 흡수하든 말은 평화적으로 흡수한다는데 어떻게 평화적으로 흡수합니까? 어떻게 평화적으로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남의 목숨을. 네? 돈으로 빼앗습니까? 너 돈 10억 불 줄게, 네 체제 내놔라 그러면 북한이 내놓겠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권력을 나눠줄게, 내놔라, 너? 네 정체성을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현 상황하에서는, 조건하에서는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있습니까? 있으면 정말 그건 대단한 거죠. 결국은 뭐예요? 논리적으로는 뭐예요? 무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 군이 38 휴전선 너머로 진격해서 이북 전 지역을 수복하면,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해서 그거를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묵인 내지 다 승인하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예요? 군사적으로 통일할 수 있겠죠. 물론 그 통일이 완전한 통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잘못하면 뭐예요? 내전 상태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 서로 적대하는 세력 안에 통일된 그 남북 간의 정치 공간에서 다시 뭐예요? 정치 투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빌로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예멘과 남예멘이 통일했다가 결국 뭐예요? 다시 내전에 의해서 한쪽이 뭐예요? 북예멘이 남예멘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건 현실성의 측면이나 당위적 측면에서 불가능하죠. 그죠? 몇백만을 죽여서 통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같은 피를 나는 동포들을 과거 한국전쟁 때 그렇게 우리가 무참하게 그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그것을 통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현한다? 아마 국민들이 남북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민족적 차원에서 봐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실천 차원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왜? 한국전쟁 때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전격적으로 남쪽을 침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국제세력에 의해서 저지당했습니다.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내적 조건에서 군사적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윤리적으로 두 차원 모두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조건하에서 남북이 통일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냥 하나의 정치적 대의 명분으로서 국민을 동원하고 일체화하고 때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하나의 정치적 기제로서, 특히 북한은 한동안 오랫동안 통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걸 통일을 위하여라는 정치적 대의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왔다. 남쪽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그렇게 활용해온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을 정치 게임의 훌륭한 하나의 소재로 활용을 해왔고, 따라서 통일을 소리 높이 외치면 외칠수록 통일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동어반복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봐도 뭐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외적 조건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반도 문제의 대외적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지금 현재는, 과거는 소련과 미국이었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죠. 중국과 미국은 입만 열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 어떤 조건에서 지지합니까? 중국은 시진핑, 등소평 이래로 한국의, 이렇게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우리는 언제든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 시진핑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전에 후진타오, 강택민, 등소평 다 그렇게 얘기해왔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자주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미국,
개입하지 않는 미국이 영향권이 배제되는 그런 통일을 얘기하는 거고, 평화적인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합의하에 통일하는 걸 지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강제, 서로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방의 힘에 의해서 타방을 병합하는, 흡수하는 이런 통일이 아니라 서로 평화적으로 합의하면 그런 통일은 중국은 지지한다. 이게 중국식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말하자면 언사입니다. 미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 그해 10월에 당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이었던 그 조명록 차수가 군복을 입고 백악관을 방문해서 클린턴과 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명록이 풍채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인물도 아주 대륙기질을 담은 인물이 아주 건출한 그 조명록이라는 인물 여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인민국 차수복장을 하고 백악관에서 클린턴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표된 게 이른바 북한, 미국 간의, 북미 간의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문서였습니다. 근데 그 3일 후에인가요? 뉴욕타임스에 포드 프렌치라고 지금도 맹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이런 컬럼을 실었습니다. Korea, if united, will Asia divide?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아시아가 분단되나? 이런 제목의 컬럼을 실었습니다. If Korea united, will Asia divide? 이 의문문 방점을 쳐서니 한반도가 통일되면 아시아가 분단되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시아의 소분단, 한반도의 남북의 분단선이죠. 이 한반도 분단, 이 소분단선인데 만약 이 분단선이 없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 사회주의 진영과 이 자유 진영 간의 분단선이 대한해협으로 내려간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해탄이 분단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전방 아시아의 냉전의 이 말하자면 건축기지 분단선이 일본 방어선으로 내려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누가 뭐라고 해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한반도가 통일되면 불가피하게 이건 중국 영향권 하에 통일된 한반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어선이, 아시아 방어선이 대한해역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다. 그때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남북한이 좀 좋아지려고 하고 북미 간이 조금 뭐가 되려고 하는데 미국의 일단의 정서는 한반도가 자꾸 저렇게 남북이 좋아지면 이게 분단선에 밑으로 밀리는 이게 미국의 물론 전체 의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 한반도 통일을 보는 우려스러운 시선을 한쪽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미국도 뭐 한반도 통일이 만족스러운 건 뭐냐? 미국의 배타적인 군사적 스테이터스가 뭐냐? 밀리터리 스테이터스, 영향권 하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은 오케이지만 이게 무슨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든가 굉장히 뭐 중립화된다든가 이런 한반도 통일은 뭐 지금 같은 구도하에서는 특히 지금의 신냉전 체제 하에서는 다시 지금 복구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게 뭐 다수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냉전 기류가 지금 유형처럼 나타나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인데 이거는 뭐 반드시 호워드 프렌치 말이 일단의 아주 부분적인 정서를 대표한다기보다는 바로 미국의 속내라는 것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통일된 한반도의 그
성격이 미국의 군사적 지위와 영향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배타적인, 최소한 우리한테 더 우호적인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한반도의 통일을 승인하거나 방치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죽어도 우리는 같이 살겠다 하면 뭐 그거는 못 말린다고. 마치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지독하게 치열한 사랑을 해서 연애를 반대하면 뭐 보따리 들고 나와서 살림 차리면 뭐 그러고 나서 수십 년 세월이 흐르든 뭐 10년 세월이 흐르고 5년 세월이 흐르면 부모가 마지못해서 승인하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봐왔는데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남북한은 더 이게 어려운데 그걸 싸고 있는 소위 예세는 바로 그런 속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비나인 투 차이나, 비나인 투 USA, 미국에도 좋고 중국에도 좋은 통일은 없다, 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반도 통일의 대내적 어려운 엄혹한 현실적인 조건이다, 이겁니다.